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은 흥부가 되고 싶으세요? 놀부가 되고 싶으세요? 자, 오늘 고전소설 흥부전입니다. 나쁜 형과 착한 아우 이야기. 누구나 아는 흥부전은 형제 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이라는 관념적 주제와 빈부격차가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흥부, 놀부 어떤 인물이 되고 싶으세요? 줄거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경상도 전라도가 맞닿은 곳에 욕심 많고 심술 부리는 형 놀부와 순하고 착한 아우 흥부가 살았는데,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놀부는 동생 식구를 쫓아냈습니다. 흥부 내에는 부지런히 일했지만 가난했고 매품팔이도 제대로 하지 못해 살을 얻으러 간 놀부 집에서 매만 맞고 쫓겨났습니다. 흥부가 다리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주자 제비는 박씨를 가져왔고 박에서 금은보화가 나와 흥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놀부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서는 고쳐줍니다. 다음에 제비가 가져온 박씨를 심었고 온갖 부정한 것들이 나와서 놀부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흥부는 형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며 재산을 나눠주었고 그 뒤로 형제는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한평생 정답게 잘 지냈습니다. 판소리 흥부가에서 나온 고전소설 흥부전은 이중적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면에는 지배층의 허위와 탐욕, 몰락한 무능한 양반 비판,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갈등, 이런 이면적 주제는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에 눈뜬 민중의식이 반영되었고 신분제 사회의 문제 제기 등 현실주의적 사고가 반영된 것입니다. 착한 동생과 나쁜 형의 이야기이지만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어서 해학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해학은 비극적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또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폐해나 그로 인한 비극적인 삶에 대해 절망하기보다 웃음을 통해 시련을 극복해내는 서민 특유의 건강한 방식입니다. 사실 서민들은 사는 게 어렵잖아요. 판소리 흥부가 박타령을 이어받은 판소리계 소설, 고전소설 흥부가입니다. 그러면 판소리계 소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근원설화가 있을 거요. 또 판소리로 이어지고 고전소설로 이어지고 또 신소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마당놀이 많이 하죠. 흥부전은 방위설화라는 근원설화가 있고요. 박타령 또는 흥보가라는 판소리가 있고, 그럼 고전소설 흥부전, 신소설 이해조의 연의 각으로 이어졌습니다. 판소리는 간단히 한번 보죠. 고수는 뭡니까? 폭 치는 사람이죠. 소리꾼은 노래하는 사람이다. 그죠? 가객입니다. 고수와 판소리꾼이 연창하고요. 연기하면서 창을 한다는 뜻입니다. 창은 곡조가 있는 노래 부분이고, 우리 뭡니까? 진양조, 사진머리, 중머리, 희머리 이런 등 곡조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일이는 곡조가 없는 사설입니다. 발림은 광제의 동작입니다. 판소리는 장, 안일이, 발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흥부전의 인물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부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우애와 신의가 있습니다. 이 흥부는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 농토를 잃은 유랑농민, 살기 어려운 백성, 노동자, 가난한 농민을 뜻합니다.
놀부는 부를 축적한 인물로 탐욕과 심술이 많죠. 요즘 우리 재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자,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로 또 신흥, 부농, 뭐 요즘 자본가와도 연결될 수 있겠지요. 반도덕적 지주, 신흥, 부농 계층입니다. 뭐 흥부천은 흥부를 닮았습니다. 착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이 빠르고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의지가 강합니다. 놀부천은 놀부와 같이 욕심 많고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인데요. 앞부분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심술 고약한 형 놀부와 순하고 착한 아우 흥부가 살았는데, 놀부는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한 후 흥부를 내쫓고 살을 구하러 온 흥부에게 매질까지 하며 혹독하게 굽니다. 어느 날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 주는데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고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어 수확한 밭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흥부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후 고쳐줍니다. 나쁜 놈이죠. 자, 제비는 놀부에게도 박씨를 물어다 주었으나 놀부의 밭에서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쏟아져 나와 놀부는 몰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부자가 될 양으로 밥을 심었다가, 자, 부자가 될 양으로는 부자가 되려고죠. 부자가 되고 싶어서 밥을 심었는데 욕심이 강하죠. 이미 부자잖아요. 이미 부자인데 놀부는 탐욕이 넘치고 있다, 그죠? 다수한 재산은 많은 재산입니다.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전후에 없는 고생과 매맞은 일이며, 전후에 없는 고생과 매맞은 일은 놀부가 벌받은 거죠. 끝에 와서는 온 집안 사람이 당동소리로 병신이 되었다. 당동소리로 병신이 되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놀부 식구들이 밥속을 먹고 나서 말끝마다 당동 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동, 밥 먹고 당동, 일하려고 하니까 당동,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자, 놀부가 입은 피해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재산을 잃고 고생하고 매맞고 또 당동 소리가 나는 병신이 되었다. 자, 앞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지요. 이런 분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으리요? 놀부 입장에서 분하고 원통하죠. 어디 없다. 놀부에게만 있다. 서리법입니다. 그죠? 1변 한편으로 낫을 가지고 동산으로 올라가서 박등굴을 함부로 오려버릴세. 1변은 한편이고요. 동산으로 올라가서 박등굴을 함부로 오려버릴세는 원통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라는 뜻입니다. 자, 원통하고 화가 나겠죠? 놀부 입장에서는. 자, 베이지 않는 덩굴 밑에 박 한 통이 그저 있으되, 자, 요 덩굴 밑에 지금까지는 못 본 박이죠. 자, 숨겨진 보물로 오해할 만한 조건이다. 그죠? 자, 이 박 한 통은 새로운 사건의 계기가 되고 놀부에게 기대감을 줍니다. 크기가 인경만 하고, 자, 인경은 통금을 알리는 종만큼 크다는 뜻이죠. 통금을 알리는 종은 굉장히 크겠죠. 서울시내 뭐 전체 들릴 수 있어야 되니까요. 무게가 1000근이나 되는지라 뭐 예사롭지 않는 박이죠. 놀부의 기대가 커지죠. 이걸 보고 내한테 준 선물이구나. 놀부가 그걸 보더니 분한 생각은 눈 쓸 듯 하고 허욕이 버썩 나서 혼잣말로 눈 쓸 듯 하고는 눈 녹 듯 하고, 자, 분한 마음에서 허욕, 욕심으로 다시 바뀌었죠. 놀부의 태도 변화. 자, 분함에서 허욕으로 옵니다. 사실 욕심이 지나치면 보이는 것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지, 인제야 보물뜬박을 얻었도다.
무게를 보아도 금이 많이 든 모양이요. 또 재물이 많이 든 고로 남의 눈에 띄지 아니하려고 덩굴 속에 숨어있는 것을 모르고 공연히 한탄을 하였으며, 자, 놀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단정하고 있죠.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이걸 아전인수라는 한자성어로 얘기합니다. 제논의 물대게, 물을 댈 때, 제논을 댈 때는 뭐 무조건 자기가 먼저 대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자, 그전 박통에서 나온 초란이 말이 금이 들기는 어느 박통에 들으리라 하더니 그 양반 말이 과연 옳도다. 자, 초란은 박에서 나온 인물인데요. 양반의 하인으로 방정맞고 경솔한 인물입니다. 하인 탈춤에 초란이가 나오고, 우리 춘향전에도 이런 인물이 있죠. 바로 춘향전의 방자 같은 인물이 됩니다. 자, 금이 들기는 어느 박통에 들었으리, 이 말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초란이는 뭡니까? 안 들었다고 있다고 한 것을 놀부는 들어있다고 확신하게 되죠. 자, 놀부는 들어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황금 든 박이 여기 있는 줄 알았다면 다른 박을 타지 말고 이 박을 먼저 켰을 것을. 앞에 일을 후회하고 있죠. 자, 지금껏 헛수고를 했네. 화불 작성하여, 화불 작성하여, 희불 작성하여, 희불 작성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박을 따가지고 내려오며, 좋을시고 좋을시고 지화자 좋을시고, 뭐가 느껴집니까? 곡조가 느껴지죠. 자, 기분이 최고다. 자, 판소리 가락의 운율감이 느껴집니다. 자, 판소리 안일이 사설과 창 곡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 판소리는 앞에 설명에서 이야기했는데요. 판소리는 안일이와 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뒷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곱사등이 같은 박복한 놈 시종을 아니 보고 달아났으니 제 복이 그뿐이로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서 째보는 놀부한테 뭐 나쁜 일이 자꾸 생기니까 소변 보러 가는 척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시종은 처음과 끝 그것만 보고 니 끝은 안 보고 갔어요. 니는 복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째보는 복 받은 것이죠. 놀부 계집 내다라 하는 말이, 자, 뛰어나오며 하는 말이, 놀부 계집은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만둬 곡조가 느껴지네요. 박에 신물도 아니 남나. 신물은 진절머리라는 뜻이죠. 또 불량한 박이 나오면 어쩌려고 박을 또 따 가지고 없나. 불량한 박이 나오면 앞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판소리는 고수와 소리꾼이 연기하면서 노래하는 거다, 그죠? 연창. 그 다음에 창, 곡조가 있는 노래와 곡조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안일이 곡조가 없는 사설, 발림, 광대의 동작으로 진행이 됩니다. 놀부 이런 말이 방정맞고 요사한 년 물러거라.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또 이건 또 해학적이고, 또 이렇게 욕을 함으로써 또 현실감, 놀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놀부를 웃기는 인물, 희화해버리고요. 자, 또 놀부의 인격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자, 해학의 효과는 비극적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박은 정통금박이니 재물이라면 낸들 아니 귀대랴. 잔말 말고 우리 두 양주 정성들여 켜봅세. 양부부다, 그죠? 박을 앞에 놓고 톱을 대어 탈세. 슬근슬근 톱질이야. 당겨줘서 톱질이야. 물론 판소리 문체죠. 슬근슬근 타다가 반쯤 켜고 놀부가 우선 궁금증이 나서 박속을 기우시 들여다보니 그 속이 아주 신누른 것이 온통 황금 같건을 놀부가 보다가, 이런 게 판소리에는 안일이가 되겠죠. 해학적인 장면이고요. 뭐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똥입니다. 순학구나는 운수가 좋다. 그럼 그렇지 마누라, 자네도 이 박속을 들여다보소. 저 누른 곳이 온통 황금덩일세. 놀부 안에 하는 말이, 누런 것을 보니 금인가 싶으면은 그 속에 구린내가 물컹물컹 나니 그것이 웬일이요.
목선이 되죠. 뒤에 뭐 물컹물컹 뭐 나오는 게 있겠죠. 바로 똥이 나옵니다. 놀부 이른 말이 자네도 미혹한 말 조금 하소. 미혹하는 어리석은 정신없는 소리 그만해라. 박이 더 익고 덜 익은 것이 있으니 이 박은 아주 농익은 거로 농익은 잘 익었다는 뜻입니다. 구린 냄새가 나는 줄을 모른단 말인가. 어서 바삐 타고 보세. 판단이 안 되죠. 놀부의 독단적 성격과 아전 인수격 해석이 드러납니다. 자, 슬근슬근 7, 8분이나 타다가 놀부 부부, 양주는 부부입니다. 궁금증이 나서 또 톱을 멈추고 양편에 마주 앉아 들여다보니 벼랑간 밖 속에서 모진 바람이 쏘아나오며 벼락같이 소리가 나더니 똥줄기가 무자의 줄기처럼 내솟는지라. 박을 타다가 옆에 탁 있는데 이래 쏟아졌으니까 똥이 완전히 두 사람한테 덮치겠죠. 자, 무자의는 높은 물을 퍼올리는 기계인데 요즘 말로 하면 양수기죠. 자, 놀부가 지금 벌 받고 있는 모습이다. 그죠? 놀부 양주가 똥벼락을 맞고 어덩고라지며 똥줄기는 천군만마가 달려 나온 듯 태산을 밀치고 바다를 메울 듯하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장법과 직유법을 활용하여 해학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이 벌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독자들은 아마 시원함을 느끼겠죠. 삽시간에 놀부 집 안팎채에 가득하니 놀부 양주 온몸이 황금덩이가 되어 달아나 멀찍이서 바라보니 온 집안이 똥에 묻혔는지라. 자, 이거는 똥을 뒤집어 쓴 놀부 부부를 황금덩이로 표현했잖아요. 자, 인물의 희화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해학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만일 왕십리 거름장사가 알게 되면 한밑선 잡게 되었더라. 자, 거름장사는 옛날에는 이런 어, 화장실 변을 똥을 거름으로 많이 썼습니다. 한밑선은 돈벌이 할 수단. 이게 뒷부분에 또 연결됩니다. 놀부 놈이 기막혀 발을 동동 구르며 하는 말이 기가 막히죠. 금을 원했는데 똥이 나왔으니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여보 마누라 이 노릇을 어찌 하잔 말이오. 재물을 얻으려다가 수다히 많이 있는 재물 다 탕진하고 나중에 똥으로 하여 의복 한 가지 없게 되니. 자,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어린 자식들과 장장하일에 무언 붓고 살고 장장하일은 길고 긴 여름날 동지 섣달 설한풍에 동지 섣달 요셈이 좀 잘못했는데요. 동지 섣달은 동지와 섣달 동지와 섣달입니다. 세 달이 아니고 석 달 겨울이 아니고 추운 겨울입니다. 그죠? 추운 겨울에 차가운 바람은 못 입고 사잔 말인고. 자, 먹고 살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다. 자, 권선징악의 결과죠. 인과응보. 자, 이제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빼고 서른지고. 자, 놀부의 정석, 그러나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고 권선징악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땅을 두드리며 통곡할지 앞뒤 집에 사는 양밥 제 집까지 똥이 밀려서 그득한지라. 제 집까지는 여러 집까지 양반들 집에 전부 똥이 또 밀려갔다 그죠. 그 양반들이 공론하고 고두쇠를 벼락같이 부르더니 넓은 놈을 즉각 잡아오라 분부한다. 아마 공론하고는 의논하고 고두쇠는 하인이겠죠. 사람 잡는 걸 잘하는 모양입니다. 자, 넓은 놈은 즉각 잡아오라 했으니까 재물을 잃고 또 벌받아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죠. 이것도 설상가상이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고두쇠 놈이 워낙 넓은 놈을 미워하는 터이라 조총같이 달려가서 대부분 기다렸다는 시 달려가는 모습이죠. 조총은 새총, 화승총.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 외놈들이 가져온 게 바로 화승총이죠. 빨리 달려갔어. 넓은 놈의 덜피를 퍽퍽 집어 풍구같이 몰아다가 생원 앞에 꿀린데
굉장히 빠르네요. 놀부를 잡아오는 장면 모습을 속도감 있고 해학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은 뭐 퍽퍽 태워도 있고요. 또 풍우같이 직유법도 있네요. 생호님이 호령하되 이놈 놀부야 듣거라. 내가 본디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고 일가에 불화하고 다만 재물만 하니 도적보다 더 심할 뿐더러 효도 안 하고 또 화목하지 못하고 재물만 아니 너는 도적보다가 나쁜 놈이다. 그 유교적 도리를 지키지 못했네요. 자, 동도보다 나쁜 놀부다. 무슨 몹쓸 짓을 하다가, 몹쓸 짓은 이거죠. 박을 타는 일을 했죠. 동네 양반 귀가 시끄럽게, 자, 내 집안에 환란이 첩출하니 집에서 온갖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 근심과 재앙이 거듭 겹쳐서 생겨서 폐가 망신, 집안이 망하고 목을 망치니 그거는 내 죄에 산 일이거니와 그거는 네가 받아 마땅한 거다. 그건 마땅하거나 오히려 적다가 사다입니다. 니는 벌 받아도 사다. 자, 내 죄로 하여 동네 양반이 이 똥으로 못 살게 되니 그 내 죄로 니 때문에 동네 양반들 똥으로 못 살게 되니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으리요. 너 같은 놈은 다시 없다. 세리법이죠. 니는 죽어도 사다. 내 죄는 종속 속이려니와 종속 속이는 이런 뜻입니다. 시속에 따라 처리한다. 요즘 같으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런 거죠. 우리 법도 뭡니까 관습법과 성문법이 있습니까? 자, 관례에 따라 상식에 따라 처리할 거지만 양반댁에 쌓인 똥을 해지기 전에 다 쳐내되 만일 지체 늦을 경우면 죽고 남지 못하리라. 요게 뭡니까? 양반댁에 쌓인 똥을 해전에 다 쳐내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죠. 하고 일변 고도세를 호령하여 놀부를 결박하여 절구꽁이 찜질을 한다. 절구꽁이 찜질하는 절구꽁이로 두드러 팬다는 겁니다. 되게 아프겠죠. 무릎을 기와장이 끌리면 굉장히 아프겠죠. 또 똥 쳐내기 전은 끌어놓지 말라 하니 놀부는 가뜩 망극중 슬퍼하는 중 기가 막히어 아무 말도 못하다가 기와장에 꿇어앉은 채 제 집 계집을 시켜 500냥을 갖다 놓고 그래도 500냥은 있었는 모양입니다. 자, 빨리 사꾼을 놓아 왕십리 인감내 이태원 둔짐이 청파 칠패 여러 곳에 있는 거름장사들을 임대로 불러다가 삭을 후이 주고 똥을 쳐낸 후에야 놀부가 겨우 놓여와서 부부 서로 붙들고 갈 곳이 없어 통곡하더니 자, 앞의 거름장사 한몫 잠당한 것과 또 연결되네요. 자, 사람을 고용하여 똥을 치우고 통곡하는 놀부가 됩니다. 이때 흥부가 놀부의 폐가망신함을 알고 대경하여 자, 흥부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죠? 크게 놀라서 자, 일변 한편 노복을 시켜 교자 두 채와 말 두 피를 거느리고 친히 건너와서 노복은 남자종이고 교자는 가마입니다. 자, 놀부 양주와 조카를 교다에 채우고 말을 태워 집으로 돌아왔다. 놀부 식구를 정성을 다해 모시는 흥부인데요. 아량이 드러나죠. 일변 안방을 치우고 안돈시킨 후 안방을 치우고는 안방을 내어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안방을 내어주는 흥부고요. 안돈시킨 후는 안정시킨 후 자, 의식을 그는 옷이죠. 식은 먹는 것이죠. 의복과 옷을 후의하여 옷과 음식을 넉넉히 하여 공개하면 또 음식을 내어주며 또 위로하고 놀부를 위로해주는 흥부의 아량이 드러납니다. 일변으로 좋은 터를 정하여 수만금을 들여 집을 제 집과 같이 짓고 세간 진물이며 의복 음식을 한결같이 하여 그 행을 살게 하니 마음 좋다 그죠. 놀부를 편히 살게 해주는 흥부의 배려입니다. 놀부 같은 몹쓸 놈일망정
흥부의 어진덕에 감동했습니다. 전의를 회강하고는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화목하여 남의 없는 형제가 되니라. 회가했던 놀부 흥부의 화해고요. 놀부의 계획과 천선입니다. 흥부는 처음부터 이런 착한 인물이었죠. 흥부 내에는 부귀 단엄하여 향수를 팔십하고 부귀를 누리고 자식이 많아서 향수는 오래 사는 복인데요. 흥부는 오래 사는 복을 받아 80까지 살았다. 요즘은 80이 젊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자손이 번성하여 개개 옥수경지 같아 가산이 대대로 풍족하니, 옥수경지는 옥으로 만든 나무와 가지로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뜻합니다. 그 후 사람들이 흥부의 어진덕을 칭송하여 그 이름을 백세의 민멸체에 내더라. 자, 백세, 100년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오랫동안 그 자체가 남아있더라. 자, 요약식 되시고요. 행복한 결말이죠. 놀부는 벌을 받았다가 다시 흥부의 도움으로 다시 잘 살게 되었고, 흥부는 착한 일 가난하다가 다시 또 잘 살게 되었죠. 자, 고전 소설이고요.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성격은 교훈적이고 해학적, 재밌다는 뜻입니다. 풍자적은 비꼬는 거죠. 당시의 어떤 세태를 풍자하는 것이죠. 주제는 표현적으로 형제간의 우애와 건선징악, 응과 응보입니다. 이면은 지배층의 허위와 탐욕 비판, 또 몰락한 양반의 관념을 비판했고요. 빈부 간의 격차와 갈등,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의 갈등도 드러냅니다. 특징은 판소리 사설점은 제가 드러나고요. 과장된 표현, 익살, 해학을 통해 골개미, 해학미입니다. 드러내고요. 서민적이고 해학적인 운율감 있는 어투를 사용했습니다. 평민계층의 언어와 양반계층의 이중적 언어를 사용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향유계층의 이중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정 내 갈등을 통해서 사회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잃고 가난하게 사는 농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뜻을 알 수 있겠죠. 탐관오리 행포도 또 많았고요. 또 빈부 격차가 또 심해졌고요. 자, 여러분들 국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본문 이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문제 풀고 답만 찾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 때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본문 중심의 학습 꼭 부탁합니다. 많은 것을 다 읽지는 못해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오는 작품이라도 본문 중심으로 철저히 해두면은 수능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신 성적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 오늘 고전소설 흥부전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